수열의 극한이란 어떤 수열 AN이 계속 이어지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미리 추측하는 거죠. 이걸 수학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여기서 LIM은 리미트의 약자이고 아래에서 이 기호는 무한대라고 읽습니다. N 화살표 무한대라고 쓰면 N이 무한대로 간다는 그만큼 커진다는 얘기죠. 수열에서 가장 어렵고 핵심이 되는 개념이 이 바로 무한대 기호인데요. 이 무한대 기호는 어떤 특정한 수가 아닙니다.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죠. 수열의 극한의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죠. 앞서 예로 든 수열 AN은 이렇게 나가는 수열입니다. 하지만 이 수열이 n이 엄청 커졌을 때 AN이 어떻게 될지 알기 위해 일일이 다 점을 찍어볼 필요는 없죠. n이 아주 커지면 n분의 2가 0이 되면서 남는 것은 5가 될 테니까요. 이렇게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어떤 특정한 값이 나오면 그 값을 극한값 혹은 극한이라고 하고 이 수열 AN은 수렴을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5에 수렴하는 거죠.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으로 수렴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이렇게 지그재그로 움직이지만 점차 어떤 값에 가까워지는 것도 수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수항으로만 되어 있는 수열이라 보나마나 n이 무한대로 커졌을 때도 여전히 상수일 게 분명한 수열도 수렴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렴하는 수열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수렴하지 않는 수열을 발산한다고 합니다. 발산도 한 가지 종류는 아닙니다. 우선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 AN은 1, 4, 9, 16, 25 이렇게 나아가죠. 이것도 굳이 계속해보지 않아도 n이 점점 커지면 이 수열 AN이 계속해서 무지무지 커질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경우 수열 AN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음의 영역으로 계속 떨어지는 수열을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합니다. 발산에서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수열도 발산, 특별히 진동한다고 합니다. 자, 수열의 극한에는 모두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렴과 무한대로의 발산과 진동이죠. 여기까지는 극한값을 따지는 것이 그다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더 나아가서 수열과 다른 상수 혹은 다른 수열이 얽혀있는 계산식의 극한값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렴을 하는 수열 AN의 사칙연산을 보죠. AN이 알파로 수렴한다고 해봅시다. 상수 C와 사칙연산을 해보겠습니다. 수열의 계산식의 극한을 구할 때 가장 기본은 각각 따로 극한을 구한다입니다. 여기서도 C는 나중에 생각하고 먼저 AN의 극한값 알파를 구한 뒤에 C와 계산을 하면 극한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눌 때 나누는 수가 0이 아닌지를 확인해야죠. 수렴을 하는 수열끼리의 사칙연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 수열 AN, BN이 알파와 베타로 수렴한다고 해봅시다. 그럴 때 두 수열의 계산은 각각의 극한값을 따로 구하고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때도 나눌 때만 분모에 들어가는 수가 0이 아니지만 확인하면 되죠. 이번에는 발산하는 수열의 사칙연산을 볼까요? 무한대로 발산하는 수열 AN과 상수 C의 사칙연산을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각각의 수열의 극한을 먼저 구하면 됩니다. 모든 경우 이렇게 나오겠죠. 무한대 기호가 나온다고 긴장할 수 있는데요. 따져보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차례대로 봅시다. 먼저 더하기. 무한대 더하기 상수 C는 당연히 무한대겠죠. 빼기를 봅시다. 무한대로 커지고 있는 것에 상수 C를 뺀다고 해서 뭐 달라질까요? 역시 무한대겠죠. 반대로 C에서 무한대를 빼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죠. 곱하기의 경우도 보죠. 무한대란 무한히 커지고 있는 상태라고 했는데 거기에 C를 곱하면 조금 더 빨라진다는 거겠죠. 역시 무한대입니다.
C로 나누면 어떨까요? 늘어나는 속도가 조금 느려지긴 하겠지만 역시 늘어나는 상태, 즉 무한대입니다. 물론 C를 무한대로 나누면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분모가 엄청 커진다는 거니까 즉 전체는 0이 되겠죠. 수렴하는 수열 Bn과의 사칙연산도 상수 C와 똑같습니다. 다만 상수를 베타로 바꿔준 것 뿐이죠. 진짜 문제는 무한대로 발산하는 수열끼리 사칙연산을 할 때 생깁니다. 보시죠. 먼저 더하기를 봅시다.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어떻게 될까요? 역시 무한대겠죠. 하지만 빼는 경우를 생각해 보죠. 무한대 빼기 무한대 뭘까요? 어떤 분은 0이 아니냐고 하겠지만 아닙니다. 왜죠? 마이너스 앞뒤에 있는 무한대가 어떤 것이 얼마큼 더 빨리 커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물음표로 남겨두기로 하죠. 다음 곱하기를 보겠습니다.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는 당연히 아주 빨리 늘어나는 무한대겠죠. 역시 무한대입니다. 마지막 나누기를 해보겠습니다. 무한대 나누기 무한대는 이걸 1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까요? 아니죠. 분자, 분모 이 두 무한대가 어떤 것이 얼마나 더 빨리 늘어나는지 크게 늘어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1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물음표로 남겨놓겠습니다. 자,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들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표를 스스로 만들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극한의 성질에 대해 상당히 잘 파악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표를 다시 한번 보죠. 극한값을 알 수 없는 경우는 딱 두 가지 경우죠.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는 경우, 그리고 무한대를 무한대로 나누는 경우죠. 실은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물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를 괴롭히는 그 문제들은 주로 여기서 출제가 되겠죠.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요?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